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해민 스님이라는 분이 그 이회수 작가라고 많이 아시죠? 이회수 작가하고 그 대담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민 스님이 이회수 작가에게 요즘 젊은이들이 취직도 안 되고 작년 통계 보니까 대학 졸업하고 지금 취직한 사람이 4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6사람은 대학 졸업하고 백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40% 취직한 학생 중에도 뭐 이 비정규직, 알바 좀 그런 거고 그 쓸만한 잡, 쓸만한 직업, 디센트 잡이라고 그러죠. 그건 10%도 안 돼요. 젊은이들 고생이 많죠. 그래서 해민 스님이 이회수 작가에게 요즘 힘들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꼭 갖추고 있어야 할 게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회수 작가가 그게 한 가지가 있는데 존버정신이다 그랬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고 이게 존버정신입니다. 그래서 해민 스님도 모르고 그 존버정신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회수 작가가 존나게 버티는 정신이다 그랬더라고. 이걸 이게 그 말이로구나. 이게 버티지 않으면 이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 못나게 버텨야지. 저는 우리 며느리가 울릉도 출신이거든요. 둘째 며느리가 울릉도인데 울릉도에는 눈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와요. 그렇죠? 어떤 뉴스 들어보면 뭐 1m 왔다는 둥, 뭐 1.5m 왔다는 둥. 그런데 어느 날 울릉도에 눈이 무지무지 오니까 이장님이 마이크에 대고 동민 여러분 빗자루와 삽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어제 저녁에 눈이 멋나게 많이 왔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걸 번역하려고 그러면 이거 뭐라고 눈이 많이 왔다. 근데 그 멋나게 많이 왔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튿날 눈이 더 많이 왔어요. 더 많이 오니까 동민 여러분 어제보다 눈이 더 많이 왔습니다. 어제 온 것은 X도 아닙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 통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제 온 것은 그 이튿날 눈이 더 많이 왔어요. 또 방송을 했습니다. 동민 여러분 눈이 너무 와서 시설물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X됐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혹시 동시통역이나 뭐 영문학 하신 분은 이걸 번역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눈이 얼마나 왔는가 하는 것을 저 글자 하나도 다 통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는 이유는요, 이 교육뿐만 아니고 모든 교육이 그렇습니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멋진 인간이 되는 겁니다. 멋진 인간. 멋진 인간이 되는 건데, 멋진 인간이죠. 그런데 멋진 인간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신사숙녀입니다. 신사숙녀가 되는 겁니다. 신사숙녀. 그럼 신사숙녀는 뭐냐 하면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 신사숙녀예요. 이게 건전한 상식이라는 게요,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신사숙녀. 이것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 속담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고 그러는데 개처럼 벌면요, 정승처럼 쓸 수가 없어요. 개같이 써요. 그리고 자기가 정승처럼 쓰려고 그래도 사람들이 개 취급하지 정승 취급을 안 해줘요. 근데 무슨 사업이든 이 네트워크 사업이 됐건 자기 개인 사업이 됐건 간에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에 공직에 계셨던 분도 계시고 기업 CEO를 하셨던 분도 계시고 공부를 해서 학자가 되신 분도 계시는데요, 어떤 일을 하든지 이지고잉 하는 건 없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 어떤 경제에 올라가기가. 그런데 여튼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건 틀림없는데 누가 버느냐?
존버 정신을 가진 사람이 벌어요. 한마디로 존버 정신을 존나게 못해야 돼. 하여간 이게. 에? 버는데 그때 그렇게 힘들어서 돈을 벌였는데 개취급 당해서야 되겠느냐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정성처럼 쓰려면 정성처럼 벌어야 됩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수수께끼를 하나 해서 마친 어르신에게는 세 분만 제가 가장 지긋하신 분 지명을 해서 이 수수께끼를 푸시면은 해몽이 한 박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꼬마 둘이 요 고무줄입니다. 고무줄을 잡아다녀요. 꼬마 둘이 양쪽에서 잡아다녀요. 근데 피라는 힘으로 각각 잡아다닙니다. 요 아래 꼬마는 벽에다가 고무줄을 묶고 혼자서 피라는 힘으로 이렇게 잡아다녀요. 그러면 어느 쪽이 얼마나 더 늘어나겠는가? 이쪽 어르신 갔고 이쪽 어르신 갔다. 둘이 이렇게 한 거 아니죠? 예, 똑같습니다. 예, 작용 반작용인데요. 이쪽으로 힘이 P만큼 작용하면요, 이쪽으로 벽 쪽으로 힘이 P만큼 작용해서 양쪽에서 당긴 것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요 책상을 주먹으로 쳤다. 그럼 주먹이 아파요, 안 아파요? 왜 아파요? 책상이 나를 똑같은 힘으로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작용 반작용.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바위를 주먹으로 쳤다. 세게 치면 세게 칠수록 주먹이 더 아픈 것은 세게 친 것만큼 똑같이 바위가 나를 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작용 반작용, 액션 리액션이라고 그러고, 뉴턴의 지금 우리의 과학을 몽땅 설명하는 뉴턴의 세 개의 법칙, 세 가지 운동 법칙이 있는데 뉴턴의 제3법칙, 작용과 반작용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걸어가죠. 걸어갈 수가 있죠. 왜 걸어가요? 예, 작용과 반작용 때문에 걸어갑니다. 내가 걷기 위해서 내 팔에 힘을 주면은 밑에 있는 바닥이 나를 똑같은 힘으로 밀어요, 앞으로.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게 몸 안 밀면 안 가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두 분이 맞추셨기 때문에 한 박스씩 드려야 되겠네, 이거. 이를. 나중에 한 박스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세상 만사는요, 자기 행위대로 받습니다. 가을에 풍성한 과일을 수확하려면요, 반드시 그 풍성한 과일이 열리도록 하는 작용, 액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액션이 없는데 리액션이 전혀 없습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이분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리액션이 친절하게 돌아와요. 반대로 불친절하게 대하면 리액션이 불친절하게 돌아옵니다. 그것은 자연 법칙이에요. 꼭 똑같이 돌아와요. 그런데 인간 사회에서는 돌아오는 게 더 클 수가 있어요. 되로 주고 말로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탈토지세라는 건데, 이것은 손자병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난처한 상황.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장수사입니다. 우리 뉴스나 또는 KDI 연구 보고서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게, 계속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 지금 이런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회보장제도도 지금 늦게 출발해가지고 별로 안 돼 있고, 그러나 사회보장제도를 먼저 시작했던 유럽이 지금 어떻습니까? 수명은 늘어나는데 근로세들은 줄어가지고 전부 재정 파탄이에요. 지금 난리, 국가가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회보장제도가 안 돼 있지만은, 사회보장제도를 먼저 실시했던 유럽,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나 사회가 책임진다고 했던 그 나라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문제가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을 오래도록 하도록 해야 되겠죠. 국민들한테 일찍 퇴직하지 말고 일을 더 해라. 일을 더 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금 더 내고 그때까지 연금 안 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안 주겠다. 자, 그래서 현재 우리도 사회보장제도가 안 돼 있지만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덜나게 생겼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노후 생활 자금을 자기가 조달해야 되는 수밖에는 별로 지금 다른 대책이 없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우리가 샌드위치 세대라고 부르거든요. 샌드위치 세대. 중간에 끼어가지고. 즉 여기 계신 분들은 평생 동안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일했고, 부모 봉양했고, 자식 뒷바라지하느라고
죽고 살고 몇십 년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퇴직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빚어지느냐? 그동안 죽으라고 일해가지고 집을 한 채 샀는데 쓸 돈이 없어. 이걸 하우스 푸어라고 그러죠. 집 가진 거지. 그 말이죠. 집 가진 거지. 하우스 푸어. 집 가진 가난뱅이. 이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위기에서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하우스 푸어, 사회보장. 근데 근로연장, 우리나라의 사정도 이제 국가가 잘한다, 잘못한다가 아니고 자기의 노후를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그래서 노후 생활 이 준비가 안 된 여기서부터 빨리 탈출해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탈토지사란 말은 시여 처녀 후여 탈토. 전쟁을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처녀처럼 아주 다소곳하고 상대방의 정세도 살피고 전쟁을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일단 적의 약점이 포착이 되면은 덫에 걸렸다가 달아나는 토끼처럼 아주 신속하게 공격을 해서 그놈을 제압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오늘 가만히 생각해봐요. 덫에 걸려서 도망가는 토끼가 정말 꽁지가 빠지도록 도망가겠죠? 예? 예.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여러분들이 시작하기 전에는 처녀처럼 살펴야 됩니다. 천방지축으로 날뛰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정보를 잘 살피고 이게 과연 저놈들이 사기를 치는 건지 안 치는 건지 전망이 있는 거 앞에 비전이 있는 건지 다 알아보시라. 그 말이에요. 처녀처럼. 자, 이런 식으로 토끼가 우물우물해서 안 되고 도망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덫에 걸렸다 도망가는 토끼처럼 신속하게 요 위기에서 탈출할 때는요 신속하게 해야지 꿈을 대고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건데 패러다임은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을 보는 눈, 사고의 틀이에요. 이것은 어떤 세상 현상이 아니고 현상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보느냐.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행동 지침이 달라지거든요. 달라집니다. 자, 토마스 쿤이라는 학자인데요.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물리학자입니다.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칩니다. 왜냐하면 과학 철학을 완전히 바뀌었어요. 과학은 점진적으로 그리고 인간의 생각은 점진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바뀐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가족의 반대 등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것은 마치 처녀처럼 자세하게 정보를 살피고 자기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이건 누구 말을 들을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봐야 돼요. 자,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 천동설은 지구가 이거 가운데 있고 나머지 별들, 이거 태양입니다. 태양도 지구의 주위를 돈다. 이게 하루 이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2000년간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주의 중심은 지구다. 근데 우리가 태양을 보면 지구를 돌잖아요, 이렇게. 예? 지구를 돌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를 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항해술, 대항해 시대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맞지가 않아.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하고 별의 위치, 북극성의 위치라든가 별의 위치를 계산해보니까 안 맞아, 이게. 근데 반대로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생각하고 계산해보니까 맞아. 그게 이제 지동설이. 그러니까 여기 있던 태양이 이쪽으로 오고 여기 있던 지구가 이쪽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돈다. 이게 천동설이 지동설로 이게 아주 천지개벽하는 거죠.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근데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거꾸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인 인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점차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다. 자, 이제 속도입니다. 속도가 이제 문제가 돼요. 속도는 우선 결단의 속도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결단을 우물쭈물하고 있으면요 행동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모든 행동은 의사결정 이론에서 모든 행동은 의사결정의 결과입니다. 의사결정을 자기가 의식적으로 했건 무의식적으로 했건 행동은 행동 이전에 의사결정이 있어요. 내가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을 꺼내 먹어야지 무의식적으로 아이스크림 꺼내러 간 것 같지만은 그 전에 의사결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빨리 해야 된다. 특히 대전략가들이 늘 강조하는 게 결단의 시간입니다.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적에 대한 공격을 지연시키는 것보다는 덜 완벽한 계획이라도 적을 빠른 시간 내에 공격하면 전장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괜히 우물거리고 있다 전장의 주도권을 적에게 내줄 수 있다. 그런 얘기.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으신 것 같은데 괜히 결심 시간이 길어가지고 있다가
노준비 불충분이라고 하는 적에게 제압당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신속한 의사결정. 이게 그다음에 기회. 이제 기회인데 기회 또는 행운. 이것도 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회나 행운은 문자 그대로 운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이 운이라는 것은 글자 자체가 움직일 운자란 말이에요. 운동할 때 이 운자잖아요. 그러니까 글자 자체가 우리 동양에서 동양 철학에서도 운은 움직인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운이 이분한테 왔다가 이분이 잡지 않으면 이쪽으로 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운은. 그러니까 이것이 운인지 이 운을 내가 행운으로 바꿀 건지 하는 것은 결단의 시간에 달려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고대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아들이고 기회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라는 것은 어떤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인간 사회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보세요. 보니까 벌거벗고 있죠. 그 다음에 앞머리는 굉장히 길어요. 긴데 뒷머리가 대머리예요. 자, 이렇게 벌거벗고 있는 것은 누구든지 기회를 빨리 포착하라고 하는 겁니다. 벌거벗고 있는 놈이 옷 벗은 놈보다 훨씬 잘 보이거든. 그렇죠? 누구든지 기회를 빨리 포착해라. 그 다음에 앞머리가 이렇게 길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것은 내가 당신 앞에 갔을 때 빨리 내 머리를 움켜잡아라. 내가 지나간 다음에 뒷머리가 없기 때문에 잡을 수 없다 그 말이야. 대머리를 어떻게 잡겠어요? 잡을 수 없다. 여기에 날개가 달려있고 발에도 날개가 달려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발 뒤꿈치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것은 기회를 놓친 놈이 잡으려고 하면 못 잡도록 빨리 도망간다 그런 말이에요. 당신에게는 이 기회가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저울을 들고 있고 여기 칼을 들고 있어요. 이것은 당신 앞에 나타난 기회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저울로 빨리 달아보라. 그리고 그것이 가치 있는 기회라면 칼로 뭘 자르듯이 빨리 결단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기회를 묘사한 그리스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기회는 그러니까 당신 앞에 잡아왔을 때 빨리 잡아라. 그리고 기회는 누구든지 볼 수 있다. 일단 당신 앞을 기회가 지나가면 이미 걸렸다. 못 잡는다. 날개를 달고 도망가고 뒤에는 대머리라서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울을 가지고 당신 앞에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빨리 달아보라. 그리고 칼같이 결단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지난주에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걸 했는데요. 이건 우연한 행운이에요. 세렌디피티. 모든 것은 세렌디피티입니다. 세렌디피티. 이건 우연한 행운 또는 우연한 발견이나 발명. 요거이 왔을 때 그걸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은 노벨상도 받고 다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세렌디피티, 우연한 행운, 우연한 기회 이런 것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이 기회인지 아닌지는 자신이 판단할 문제예요. 여기 처음 참석하신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대전 SBT 애터미 사업 설명회에 내가 반드시 참석해야 되겠다. 그리고 논리적 추론과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여기 오신 분 혹시 있어요? 근데 심오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여기에 가야 되겠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런 분들이 없어요. 우연히 옆에 사람이 뭐라고 그래서 또 하도 신경질나게 복가돼서 온 것뿐이에요. 그거는 무슨 합리적 어떤 절차를 거쳤다든가 논리적 추론 과정을 거쳤다든가 과학적으로 치밀한 분석 과정을 거쳐서 인간 만사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연히 그렇게 돼요. 우연히. 이걸 세렌디피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세렌디피티는요 재현되지 않습니다. 다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바로 그 기회예요. 그때 잡지 않으면 그 현상이 안 일어나요. 자, 그래서 이제 탈출을 해야 되는데 탈출을 하는데 속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도망가는데 천천히 가면 잡혀요. 그렇죠? 신속하게. 이게 빈곤이라든가 절망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탈출하는데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속도입니다. 속도. 힘이 아니고 속도예요. 속도. 이 속도가 느리면은요 어떤 것으로부터도 탈출할 수가 없어요. 속도. 자, 그러면 지구를 탈출하려면은 빠른 속도로 올라가야 지구를 탈출할 수가 있어요. 탈출 속도 계산하는 건데요. 지구에서 탈출하는 거, 달에서 탈출하는 거. 인공위성 달에서 탈출해야 되잖아요.
또 우리 인공위성 지구에 탈출해야 되죠. 별로 가면 화성으로 가면 화성에 탈출해야 되고 탈출하려면 어때요? 못 오잖아요. 그게 탈출 속도인데 뉴턴이 그린 겁니다. 뉴턴이 여기서 뭘 던지면은 속도가 늦으면요 지구로 다시 떨어져요. 속도가 어느 정도 되면은 지구 궤도를 이렇게 돌아요. 그런데 속도가 굉장히 빠르면요 어떻습니까? 지구를 탈출해서 다른 별로 가버려요. 이게 속도입니다. 속도. 빈곤에서 탈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속도가 느리면 탈출이 힘들어요. 자, 요겁니다. 지구를 탈출하려면요 초속 11.2km로 달려야 돼요. 1초 동안에 11.2km로 제가 어마어마한 자이언트 같은 힘이 있어 이걸 11.2km로 초속으로 던지면요 요 물건이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지구를 탈출합니다. 근데 그렇게 던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 속도로 던지면 이게 타버려요. 공기의 저항 때문에 이게 타버려요. 쇠가 타버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게 요걸 보면은 어느 별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별이 크면은 중력이 세잖아요. 중력이 세면은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야 탈출해야 탈출할 수 있어요. 태양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세니까 초속 617.5km로 태양을 탈출해야 태양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탈출 속도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탈출 속도는요, 초속이 그렇다. 여기서 이걸 제가 던졌을 때에 던진 힘 외에는 다른 힘이 가해지지 않았을 때 저 속도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어떤 파워가 주어지면, 에너지가 주어지면 그 속도가 아니라도 지구를 탈출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청난 파워로 밀어 올려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그런 추진력을 뿜어주면은 로켓처럼 말이죠. 뿜어주면은 속도가 이렇게 되지 않아도 탈출해요. 자, 요게 이제 아폴로 달로 올라가는데요. 요게 지금 작용과 반작용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연료가 타면서 뒤로 힘을 주니까 힘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폴로호가 이렇게 가면서 여기서 팍 이렇게 나오죠. 힘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용하니까 반작용으로 힘이 이렇게 작용해서 지금 아폴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빈곤에서도 마찬가지로 탈출해서 비상을 해야 되는데 탈출하지 못하게 하는 놈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놈들이 요것들이에요. 자존심 상하고 체면 상하고 가족 반대, 고정관념, 이게 사기꾼들이다,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 특히 화나게 하는 놈들이 많아. 화나게 했더니 스폰서 화나게, 파트너, 고객, 친구가 나를 개똥으로 봐, 이런 것들이 화나게 해가지고 추진력을 떨어뜨린다. 무지무지 화나거든 정말. 나 그런 걸 봤어요. 어이구, 네가 어쩌다 그렇게 됐냐? 뭐 그러거든. 혹시 너 길거리에 나앉게 됐냐? 뭐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왜냐하면 사회적인 부정적인 통념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무지하게 체면 송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사람 시쳇말로 쪽팔리게 만들지요. 그래가지고 안 해버린다고. 추진력이 떨어져요.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요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중력 이상의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중력이 잡아다녀요. 밑에서 중력이 없다면 이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중력이 없으면 여기 떠 있어야 되겠죠. 둥둥 떠 있어야 되는데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데 이게 올라가려면 이 중력 이상의 추진력으로 받쳐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강력한 추진력으로 하지 않으면요 결코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추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것도 아주 자연 법칙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에너지는 지금 우리 화학 에너지가 있을 수 있고 전기 에너지, 요건 뭐예요? 빛 에너지 아니에요? 빛 에너지, 열내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 열내 에너지로 바뀐 거죠. 이건 뭘로 바뀐 거예요? 소리 에너지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또 위치 에너지, 그 형태만 바뀔 뿐 에너지, 그 폐쇄된 계에 있어서 에너지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 그 말이에요. 에너지가 변하지가 않아요. 이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에너지, 내 노력을 투입했는데 그 투입한 에너지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아까 물 끓이는 예, 주전자에 물을 끓이기 위해서 밑에 불을 떼요. 1기압에서 물은 몇 도씨에서 끓죠? 100도씨에서 끓여요. 1기압에서 물은 100도씨에서 끕니다. 그런데 99도면 어때요? 끓지 않아요. 99도면 끓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가열된 에너지가 불필요하냐? 그런 말이에요.
불필요하지가 않아요. 그 에너지가 그 가해졌기 때문에 이놈이 99도까지 올라갔고 나머지 1%만 1도만 더 올라가면 물이 끓게 돼 있어요. 근데 통상은 여러 성공학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에너지 물이 90도까지 올라가는데 아이고 안 끄네 그러고 그만둔다는 거야. 아이고 안 끄네. 그래서 성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인간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대로 적용된다. 내가 뭔가를 위해서 에너지를 투입했어요. 그 에너지가 어디 가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가을에 사과를 거두기 위해서 사과밭에 거름 주고 뭐 풀 메고 뭐 병충해 방지하고 그 노력을 에너지를 투입하죠. 에너지를 투입해요. 그 에너지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 만큼 땀 흘린 것만큼 거둔다. 요건 이제 일만 시간의 법칙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이것은 에너지 질량 등가의 원칙입니다. 옛날 고전역학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물체는 에너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움직이지 않는 물체는 에너지라는 게 운동 에너지거든요. 이게 운동 에너지니까 움직이지 않는 물체는 에너지가 없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No, 천만의 말씀. 모든 질량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에너지와 질량의 등가 원칙이야. 그러니까 나는 현재 질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 그 말이고 에너지가 나로 바뀔 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도요. 1만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뛰어난 성공을 할 수 없다는 게 1만 시간의 법칙이에요. 그렇듯이 그러면 9,000시간 투입했으면 그건 헛거냐? 천만의 말씀. 9,000시간의 에너지가 그대로 축적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1,000시간만 더 투입하면 물이 끓는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애터미 사업 또는 네트워크 사업을 하시다 보면 성과가 잘 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개월 해도 성과가 안 나. 그것은 헛것이 아니고 에너지가 계속 축적되고 있는 중이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잘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잘하고. 통상 그래서 리더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강의를 하는 게 작용 반작용입니다. 통상 어떤 조직의 리더들이 탁 신입 멤버가 들어오면 딱 판단합니다. 젊은 두 사람이 들어왔어. 저는 인상을 보니까 성실하고 능력이 있을 것 같은데 저 자식은 좀 음흉하게 생겼어. 능력도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조직의 리더가 굉장히 잘 대해줘요. 실수를 하더라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 너 같은 놈이 그렇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리더가 자기를 그렇게 대해주니까 리더에게 충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충성을 하고 야근도 하고 입에 혀같이 해줘요. 이 사람은 리더가 자기를 우습게 보고 사기꾼으로 보고 능력 없는 놈 보니까 이거 똑똑한 놈들이 잘해보시지 하고 잘 안 해. 나중에 리더가 뭐라 합니까?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있어. 내 말이 맞아. 사람 본인 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대하니까 그놈이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작용 반작용이에요. 이건 자연 법칙인데 인간 사회도 그대로 적용된다. 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우리 속담 이런 말이 있죠. 이건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뿌린 대로 거둔다.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give and take. 이 give and take는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형이상학적이고 고상한데 뭐 주고 give and take로 되겠느냐. 천만의 말씀. 모든 인간관계는요. give and take예요. 어떤 아가씨가 그럴듯한 청년하고 데이트를 해서 사랑이 무르익으려 가는데 이놈의 청년이 맨날 맨님으로 사랑한다는 말만 하고 라면 한 그릇도 안 사준다. 따라다니겠어요? 저는 안 따라다녀요. 맨입 가지고는 안 된다. 기부하는 라면이라도 사줘야 될 거 아니야. 라면이라도 기부해야 테이크하는 게 있지. 근데 요 말을 보세요. 기부 앤 테이크예요. 테이크 앤 기부가 아니에요. 먼저 주면은 오게 돼 있다. 이게 작용이 있어야 반작용이 있지. 자, 이게 작용과 반작용이에요. 이렇게 수학을 거두려면 봄부터 가을까지 뭔가 에너지 투입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작용이에요. 액션이에요. 액션이 있으면 나중에 리액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자, 이거예요. 물 같은 무생물도 상대방에게 기분 좋은 소리를 하면 멋있게 되잖아요. 사랑, 감사. 야, 물 같은, 이 양만오마. 그러면 물이 이렇게 분자 구조가 찌그러진단 말이에요. 이런 물을 마셔가지고 건강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종교적인 차원을 떠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그것이 건강에 좋다 그러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봐요.
뭐 해주세요. 그러면 물 분자 구조가 이렇게 생겼는데 조직 구조. 이놈아 하지 못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완전 물이 이럴진데 인간은 어떻게 하겠냐? 인간은 어떻게 하겠냐?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거든. 그래야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은 비닐하우스 하시는 뭐 채소 농사 지으시는 분이 거기다 무슨 음악을 틀어준단 말이야. 그러면 수확이 더 많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또 젖소 이 농장 하시는 분이 무슨 클래식 모차르트의 클래식을 틀어주면 저지도 많이 나온다고 그런다고. 왜? 스트레스를 들어봤거든요. 그렇듯이 이것도 기브 앤 테이크야. 상대방에게 아무리 무생물이라도 좋은 말로 해주면 나에게 리액션이 좋게 돌아온다. 이제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강한 힘으로 지구를 이렇게 찌그러뜨린다고 해요. 강하게 찌그러뜨려서 지구가 축구공만큼 됐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중성자만 남은 거거든요. 우리 사람 몸이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은 현미경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구멍투성이죠. 구멍이 뻥뻥 뚫렸죠.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돌죠. 전자가 돌고 있어요. 그게 지금 원자거든요. 그런데 이 전자하고 공간이 10만 배거든요. 그러니까 전자를 그냥 완전히 찌그러뜨려 가지고 원자핵에 붙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조그맣게 이만큼 나겠죠. 그러니까 블랙홀이라는 것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나오는 건데 방정식을 써서 풀어보니까 중성자 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성자 별이 발견이 됐죠. 별 자체가 중성자예요. 중성자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태양만큼한 별이 찌그러져 가지고, 태양은 지구에 130만 배거든요. 찌그러져 가지고 1km 정도로 되니까 엄청난 중력을 가지게 돼요. 근데 그게 다시 중력에서 찌그러져 가지고 이제 블랙홀이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론적으로만 있었는데 이제 천문학이 발전하면서 블랙홀이 발견이 되죠. 블랙홀은 뭐든지 빨아들이기만 하지, 아까 탈출 속도라는 거 있었는데 블랙홀은 들어가게만 하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를 넘어갑니다. 30만 킬로미터를 넘어가야 되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우주에서 가장 빠른 것이 빛이거든요. 빛의 속도를 능가해야 블랙홀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 블랙홀처럼 계속 빨아들이고 남한테 주지 않는 사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인간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블랙홀이라는 이름은 존 휠러라고는 미국의 과학자가 붙인 거고, 얼마 안 됩니다. 이 블랙홀 이름을 붙인 게 얼마 안 돼요. 1967년이니까. 그 전에는 이런 게 있나 그러는데 관찰해 보니까 있어요. 자, 이게 블랙홀이 상상도인데, 이 가운데가 블랙홀이야. 블랙홀이니까 빛이 못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안 보입니다. 깜깜하니 안 보여요. 빛이 나와야 인간은 눈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빛이 작용을 해가지고. 빛이 안 나오니까, 빛도 들어가면 빛이 탈출을 못 하니까, 빛보다 더 빨라야 탈출하니까. 그래서 이게 여기가 블랙홀이고, 이제 블랙홀의 경계소가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렇듯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도 빨아들인 게 있으면 빨아들이고, 그러니까 블랙홀은 빨아들이기만 할 뿐 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 내놓기만 할 뿐 빨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을 화이트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화이트홀. 이건 이론적으로는 이게 존재해야 돼요. 방정식을 풀면은. 그런데 아직 발견은 못했어요. 이게 있는 건지. 그러면 이제 화이트홀과 블랙홀을 연결하는 어떤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벌레구멍, 웜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과가 있으면 벌레가 사과 껍데기에 있는데 이쪽으로 가려면 이렇게 껍데기를 돌아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가운데 구멍을 파서 들어가면 더 빨리 가요. 이게 벌레구멍 그 말이에요. 자, 이게 여기가 블랙홀이면 여기가 화이트홀이고, 이게 이제 웜홀이에요. 그러면 이건 다른 우주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 은하라고 그러면 이건 안드로메다 은하, 이걸 통과하는 어떤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과하는 속도가 빛의 속도이기 때문에, 빛의 속도가 되면 시간이 어떻게 된다고 들어보셨죠? 예, 빛의 속도가 되면 시간이 정지합니다. 시간이 흘러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물체는, 고전역학에서는 시간은 항상 절대성에 있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같다. 우주 어느 공간에서 시간은 똑같다. 그랬는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오면서 노, 천만의 말씀. 시간은 모든 인간에게 전부 다르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느리게 가요. 광속으로 달리면 시간이 정지해버려요. 시간이 흘러가지를 않아.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훨씬 더 젊습니다. 훨씬 활력이 있어요. 부지런한 사람이, 물론 그 정도 움직여가지고 무슨 무게가 늘어난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실제로 부지런한 사람이 훨씬 젊고 늙지 않고 활력이 있어요. 시간이 느리게 가요. 이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입니다. 자, 얼마 전에 이거 텔레비전에 보셨죠?
5월 2일 날 우리 전 텔레비전에 비친 겁니다. 전 텔레비전에 다 나왔어요. 블랙홀이 별을 잡아먹는 것을 1년 동안 미 항공우주국에서 찍은 겁니다. 이쪽에 지금 블랙홀이 있는데 안 보여요. 블랙홀은 빛이 탈출을 못하니까 시커멓게 보이는데 태양보다 더 큰 별이 블랙홀에 잡아먹히는 광경입니다. 여기가 블랙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잡혀 들어와가지고 소용돌이를 치면서 어디론가 별이 소멸하는 광경을 이렇게 찍은 겁니다. 계속 이래서 계속 잡혀 먹히는 거예요. 지금 블랙홀이 이런 식으로 어디론가 소멸해서 어디론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화이트홀이 있어야 돼요. 어딘가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아까 웜홀 이 개념이 나오면서 시간여행, 퓨처로 미래로 시간여행, 과거로 시간여행 요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고전 물리학에서는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이 물리학에서는 시간이 정지해 있거나 그런 상태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이 빈곤이 블랙홀,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빈곤이란 놈은 도대체 뭘 내놓지를 않아요. 다 잡아먹어. 건강도 잡아먹어. 가족 간에 우애도, 사랑도 잡아먹어. 자녀 교육도 잡아먹어. 형제 간에 우애도 잡아먹어. 친구 간에 이 우정도 잡아먹어. 사회적 기여 아무것도 못하게 다 잡아먹어. 이 빈곤이 다 잡아먹어요. 이 빈곤을 이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괴물인데 여기서부터 탈출을 해야 돼요. 탈출을 하려면은 탈출 속도 이상의 속도가 필요하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 블랙홀은 절대로 되지 마세요. 테이크만 할 뿐 기부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손해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추종을 안 하려고 그래. 사귀지를 않으려고 그래. 인간관계 깨지는 거예요. 황금률, 이걸 학자들은 황금률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논어에도 있고 지금 성경에 있는 말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 이게 give and take예요. 그리고 작용, 반작용입니다. 논어에도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요. 네가 당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이것이 황금률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예요.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그 사람을 대접하면 그렇게 대접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골든 룰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모든 도덕의 기초를 이걸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걸 황금률이라고 학자들은 붙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승수법칙이 작용하고 이건 단계가 높아질수록 크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천일 천만원 작전이 가능한 이유가 여기 있고 애터미만 가능합니다. 사실은 애터미만 가능. 왜냐하면 무한 단계 실적 합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배가 원리가 작동이 안 돼요. 자, 다음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봤죠. 임금을 주기 싫어하는 구두쇠 사장님이 가능하면 돈을 떼먹으려고 그러는데 어떤 젊은 놈이 와서 사장님 저는 임금 조금만 받겠습니다. 오늘 1원 주시고 내일 2원 주시고 모레 4원 주시고 한 달간만 그렇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다시 말하면 산술급세는 매우 능합니다. 몇 플러스 몇은 얼마다. 이건 능한데 곱하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해요. 곱하기라는 것은요, 기하급수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납니다. 둔감해요. 그 사장이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여기 보세요. 열흘이 지나도 1,000원밖에 안 돼. 아이고, 그러면 이 자식 3,000원만 주고 한 달간 벌어먹을 수 있겠구만.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 이 단계가 넘어날수록 자, 한 달째 얼마가 돼요? 5억 3,687만. 자, 2의 30승은 10억이 넘어. 이게 기하급수예요. 기하급수. 이게 배가 원리입니다. 고등학교 자녀가 있으신 분은 집에 가서 로그 함수로 풀면 나와요. 즉각 나와요. 로그 함수로 풀면은. 그런 게 뭔가 그런 게 있어요. 로그 함수로 풀면은 즉각 나와요. 아이고 엄마 그거 금방 풀어줄게요. 탁 풀어줄 거야. 또 로그 함수로 풀 것도 없어요. 요즘은 계산기가 나와가지고 그냥 집어넣으면 즉각 나와 이게. 이게 승수의 원리입니다. 멀티플라이 승수 효과라고 그래요. 멀티플라이 이펙트라고 하는 건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단계가요, 이렇게 단계가 깊어지지 않으면 이 지경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10단계에서 끝나버리면 에게게 1,000원밖에 못 받아. 20단계 보세요. 20단계 그냥 100만 원.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네트워크처럼 무한 단계로 합산을 안 해주면요, 승수 법칙이 작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계가 거칠수록 여기서 늘어나는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야, 종이를 50번 접었을 때 이게 이 페이퍼를 말이죠. 복사지를 50번 접으면 얼마나 될까? 통상 우리는 이 가감산,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는 잘해. 근데 나누기 곱하기는 잘 못해. 종이 복사지 50번 접어? 그러면 무릎은 올라오겠네. 무릎까지. 많이 쓴 사람이 에이 그것밖에 안 되려고 키 정도는 되겠지. 50번 접었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천장은 올라갈 거야. 근데 얼마나 된다고 그랬어요? 그 길이가요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예요. 종이를 요 복사지를 50번 접으면요 몇 장이 되냐면 1125조 장이 돼요. 근데 복사지 내가 재보니까 복사지 100장이 1cm더라고. 100장으로 나눠봐요. 1억 2천만 킬로미터가 돼요 이게. 이렇게 무서워요 이 승수는요. 그래서 사채업자들이 사람을 거덜내는 게 그 이자가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에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앞에 나왔던 니들이 성공한 원리입니다. 원리예요. 이 양반들이 무슨 초능력을 가지고서 그런 게 아니고 단계를 내려가면서 기하급수로 느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자, 이걸 나비 효과라고 그럽니다. 나비 효과. 초기 조건의 미세한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 그런 말. 요건 MIT 대학의 기상학자인 로렌트 박사가 발견해낸 이론인데 1960년에 발견했습니다. 기상 예측을 하기 위해서 12개의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컴퓨터로 풀었어요. 근데 그 당시 60년대 컴퓨터라는 것은요 진공관 컴퓨터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PC 작은 게 아니에요. 온 방으로 이 방으로 컴퓨터가 하나예요. 근데 그걸 풀어놓고 내일 기상이 바람이 몇 메타로 불고 기온은 얼마고 습도는 얼마가 되겠다. 이걸 계산해 놓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데이터를 집어넣고 마침 오줌이 말해서 오줌 싸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 보니까 아이 웬걸. 아까 계산한 것하고는 내일 날씨가 전혀 달라. 전혀 달라. 이게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컴퓨터가 오줌 싸러 가는 동안에 0.5027 176 이렇게 나가는 데이터를 소수점 이하 4자리에서 4452을 해가지고 지가 계산을 했어 컴퓨터가. 그러니까 그 값의 차이가 1000분의 1도 안 되는데 내일 기상의 차이가 완전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로렌츠 박사가 논문을 발표하면서 아마존 정글에서의 나비의 날개짓이 한 달 뒤에 텍사스에 폭풍을 몰고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썼어요. 다시 말하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움직임이 어떤 시스템을 거쳐서 매우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초기 조건의 조그만 차이가. 이런 현상이 우리는 주위에서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도 세계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시자나 안토니우스가 녹아떨어졌잖아요 클레오파트라한테. 근데 또 역사학자는 또 그래놨더라고.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그녀의 얼굴이 먼저 변했을 것이다. 그래놨더라고. 하여간에 조그마한 초기 조건의 차이가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 다시 말하면 이게 애터미 사업을 언제 시작하냐, 몇 단계 내려가냐에 따라서 나중에 결과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나타난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눈덩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주먹만한 눈덩이를 굴러보세요. 처음에는 눈덩이에 묻어나는 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일단 굴러가면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어른도 들지도 못할 정도로 눈덩이가 커져요. 즉 눈덩이에 한 바퀴 굴렀을 때 묻어나는 눈이 엄청나게 커진다. 이걸 눈덩이 효과,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게 기하급수예요. 자, 애티튜드. 이제 태도가 중요하다. 결론입니다. 태도는 마음가짐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 나는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 이게 다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대표적인 예가 이 자동차 헨리 포드인데요. 헨리 포드 잘 아시죠? T형 자동차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게 한 그런 경영자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어떻게 귀족만 자동차를 타느냐? 일반 노동자 서민도 자동차를 타게 해야 될 거 아니냐? 당시는 자동차는 귀족들이 장난감으로 그냥 쓰는 거지 도로가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포드는 이거 왜 귀족만 타? 서민도 타야지. 그러놓고 간부 회의를 해버렸어요. 어이 A 부장, 자네는 이런 자동차를 지금 만들 수 있겠나? 가격도 싸고 말이야. 이렇게 A 부장이 사장님, 그건 현재 기술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포드가 자네 말이 맞네. 불가능하지. 이 비부장, 자네는 만들 수 있겠나? 그러니까 사장님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포드가 자네 말이 맞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C 부장이 아니 사장님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맞다 하시고 만들 수 없다는 것도 맞다 하시는데 누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만들 수 없다는 놈은 못 만들고 만들 수 있다는 놈은 만드니까 둘 다 만든 거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만들 수 있다는 놈은 만들었잖아요. T형자동차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사실은 그렇듯이 태도, 사실 마음가짐, 내가 긍정적인 태도를 갖느냐, 긍정적인 마음을 갖,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이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그렇게 갖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건 성공학자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입니다. 자, 부자는 타고나는 게 아니다. 이건 연작, 안지, 홍곡, 지지, 즉 제비나 참새 같은 작은 새가 나같이 큰 곤이나 황새의 마음을 어찌 알리요? 이 말이에요. 이것은 진나라가 이 진시황이 통일을 하고 망할 때 농민 반란이 일어나는데 농민 반란이 일어났을 때 진승이라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진승이라는 머슴이 품팔이를 하면서 논에서 일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새참을 먹으려고 논둑에 앉아서 하도 고달프니까 여러분들 우리 나중에 잘 되면 서로 잊지 말고 삽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머슴들 또 주인이 껄껄 비웃으면서 너 같은 머슴놈이 품팔이나 하는 놈이 뭐 잘 될 게 뭐가 있느냐? 그때 한 말입니다. 사기에 나오는 얘기. 그래서 혹시 여자 사장님들 집에 가서 남편이 뭐라고 하면 중얼중얼 그래서 연자간지 홍곡지지리요 그러면 이에 팬다고 뭐라고 중얼중얼. 그러니까 당신 같은 소인배가 내 큰 뜻을 어찌 알리요?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당신 다 먹여 살리겠다는데 왜 잔소리냐?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 놓고 이제 농민 반란군, 그래서 진승 같은 품팔이꾼인데 사마천은 이것을 왕의 지위인 세가에 기록해 놨어요 이 말을. 그 다음에 이제 농민군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한 연설 중에 왕우장산 영유종효란 말이 있어요. 왕이나 제후나 장군이나 재상이 어찌 씨가 따로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되면 그 말이지. 그래서 실제로 왕이 됐습니다. 초나라 왕이 됐어요. 밭이 한 평도 없는 품팔이꾼인데 초나라 왕이 됐다고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부자나 성공한 사람이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애티튜드, 태도에 따라 달려있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부자 4명 중 3명은 내가 부자가 되겠다는 집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나머지 3명 중에 한 놈은 누구냐? 그러면 부모 잘 둬서 부자 된 놈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의 75%는 자수성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수성가. 전거 후공. 전에는 나에게 거만하게 대하더니 어째서 지금은 공손하게 대합니까? 이런 말이에요. 전국시대에 소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진. 이게 합종책이라고 하는 유명한 썼죠. 전국시대입니다. 춘추 전국시대 그런 말 들어보셨죠? 춘추시대를 지나서 전국시대입니다. 지금 전국시대에 요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 요 진나라가 가장 강했어요. 강하니까 여기에 6나라가 있는데요. 6나라가 진나라 등살에 살 수가 없어. 곧 망하게 생겼어. 그래서 소진이라는 사람이 요 6나라가 사는 방법은 남북으로 합종이죠. 군사 동맹을 맺어가지고 진나라에 대항하면 살 수 있다. 여기서 개구후유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꼬리가 되는 것보다 닭 대가리가 낫다. 그런 말이에요. 진나라에 먹혀가지고 거기서 사는 것보다 우리 독립에 사는 게 낫다. 그 말. 그래가지고 요 6나라의 왕들을 설득해가지고 군사동맹을 맺게 합니다. 이게 합종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진이라는 사람은 일체 벼슬도 없고 땅도 없는 백명서생이었는데 6개국의 재상을 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6개국의 동시 총리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놈이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자, 그렇게 되니까 처음에 소진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6개국을 설득하러 돌아다닐 때 완전히 거짓 신세가 돼서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간들, 친구들, 형수, 마누라까지 개차반 취급을 해. 당신은 도대체가 그 당시 고대니까 이 주나라에서는 농사지어서 먹고 살고 이할 20%의 이익을 올리는 게 가장 좋은데
맨날 공부한다고 책이나 보고 있고 돌아다니고 사람 알기로 우습게 알아가지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진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결국은 요 천하를 움켜잡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하고 이제 왕에게, 조나라 왕에게 보고하는 길에 이렇게 해서 다시 말하면 군사동맹을 성사를 시켰습니다 하고 보고하러 가는데 고향인 낙양을 지나가게 됐어요. 낙양을 지나가는데 자기 형제, 자매, 형수, 친구들이 보이는데 전부 다 대가리를 땅에다 박고 쳐다보지도 못해. 그러니까 형수를 불렀어요. 형수 씨. 그러니까 형수가 고개도 못 들고 기어와. 그래가지고 형수한테 물었어요. 형수님, 전에는 나에게 거만하게 구시더니 어째서 이렇게 공손하게 구십니까? 그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가난뱅이였는데 지금은 돈도 많고 귀하게 되셔서 감히 쳐다보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이게 전고후공이에요. 그러니까 소진이 개탄을 합니다. 나의 친인척도 내가 가난하고 돈이 없다고 그렇게 나한테 거만하게 굴더니 지금은 이렇게 나에게 공손하게 구는가? 우리 친인척이 이 모양일 때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보겠는가? 이렇게 개탄한 것이 사기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적 인식이 안 좋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거만하게 굴 수도 있습니다. 네가 어쩌다 그렇게 됐냐? 길거리에 나가게 됐냐? 그러다 나중에 리더가 되시면 오라 그러면 기어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 당시에 지금 춘추 전국시대는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이렇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일단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추녀실정. 이건 예쁜 여자 꽁무니 따라다니다 마누라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춘추시대 진나라에 조간자라는 사람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괜히 옆에 나라를 치려고 그래. 공격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워낙 이 거친 사람이라 내가 이쪽에 이 제 나라를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반대하는 놈 목을 잘라버리겠다 그랬어요. 누가 이 실권자가 공격하는데 반대하는 놈 목을 잘라버렸다고 했더니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공노라는 장수가 그 말을 듣고 껄껄 웃었어. 껄껄 웃으니까 화가 무지무지 났겠죠. 너희는 왜 웃어? 그러니까 내가 웃은 얘기가 생각나서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너 설명해봐. 만약에 네가 설명한 것이 앞뒤가 맞지 않으면 죽이고 앞뒤가 맞으면 내가 살려주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노라는 사람이 설명을 합니다. 내 이웃집에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밭에 가다가 뽕밭을 지났는데 뽕잎을 따는 좋은 시기여서 뽕잎을 따는 처녀가 매우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다. 근데 꼭 뽕밭에는 아름다운 처녀가 있나 몰라. 그건 모르겠고 그 아름다운 처녀를 보고 이웃집의 남자가 그 여자를 쫓아갔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는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고 하루 종일 쫓다가 피곤해서 집에 돌아오니 마누라가 화가 나서 집을 나가버리고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쫓다가 정말 귀한 마누라 잃어버렸다. 이게 추녀실체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또는 별로 가치 없는 것을 쫓다가 진짜 귀한 것을 잃어버린다. 이게 추녀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를 화나게 하는 것들을 사회적인 부정적 인식 이런 것들이 또는 체면이라든가 자존심, 나를 높이는 마음 이런 것들만 쫓다가 진짜 노후의 경제적 자유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나쁘다, 귀하지 않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걸 일단 유보해두라는 거예요. 유보해서 더 큰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아이젠하워 법칙. 우리가 시간이 없는데요. 우리가 하는 일을 네 가지로 아이젠하워 장군은 대통령은 나눴습니다. 긴급하고 중요한 거. 긴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거. 여기다가 시간의 80%를 쓰면 성공한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아이젠하워 장군은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그런데 누가 그러면 이런 일을 해. 그러는데 학자들, 전문가들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시간을 어디다 쓰냐면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에 시간 대부분 쓰는 거야. 뭐 하느냐고? 텔레비전 보느라고. 평균 3시간 보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텔레비전에. 길에서
신호등 위반하고 속도 위반하고 차 몰고 가는 놈은 대충 뭐하러 가느냐? 집에 텔레비전 보러 가느라고 그래 그거. 그럼 무슨 무지하게 바쁜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게 있어요.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게. 아이 지금 사무실에서 무슨 기한을 하고 있는데 별로 영양가도 없는 고등학교 친구가 와가지고 노닥거리고 앉아있으면 그걸 가라 할 수도 없고 이놈이 눈치가 없어 가지도 않고 오전 다 버려. 긴급해요. 바로 왔잖아요 지금. 이걸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자, 긴급하고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거. 이건 자기가 판단해야 됩니다. 이런 세미나에 참석하고 사업 설명에 참석하고는 긴급하고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지나면 그건 못해. 긴급하지는 않지만은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건강관리 같은 거. 지금 오늘 건강관리 안 한다고 해서 당장 죽는 건 아니에요. 긴급하지는 않아. 그 다음에 자기 파트너나 또는 스폰서 또는 고객관리,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지금 그냥 그 사람 안 만난다고 해서 무슨 뭐 사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나비 효과로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시간을 얼마나 할애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는 게 시간관리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어부지리. 요거 아까 조나라하고 또 연나라하고 관계입니다. 괜히 조나라가 연나라를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연나라에서 속이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소진의 동생 소대라는 사람, 소진은 죽고 거기 있었는데 조나라 왕에게 보냈습니다. 가서 설득해봐라. 그래서 설득한 게 요 어부질입니다. 조나라 왕을 만나서 소대가 하는 얘기가 폐하, 제가 여기 오면서 역수라는 강을 지나는데 마침 대합 족의 한 놈이 햇빛이 따뜻하게 나니까 햇볕을 쬐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데 마침 도요새란 놈이 그 살을 찍어 먹겠다고 콕 찍었습니다. 깜짝 놀란 대합조개가 입을 다물어서 도요새 입을 꽉 물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도요새가 하는 말이 이놈 조개야, 내일 또 비가 안 오고 오늘 또 비가 안 오면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대합조개가 도요새가 하는 말이 이놈 도요새야, 내일 또 못 빠져나가고 오늘 또 못 빠져나가면 너는 죽는다. 그래서 서로 먼저 놀라고 임마 네가 먼저나. 아니야 네가 먼저나 임마. 이렇게 버티다가 마침 옆을 지나가던 어부가 산채로 두 놈을 잡아서 바구니 담고 가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어부질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서로 같이 놓든지 그러면 될 건데 야 임마 네가 먼저나. 아니야 네가 먼저나 임마. 그러다가 결국 패가 망신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듯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최적점을 찾아야지 자기 고집 피우다가 엉뚱한 사람만 이익 보고 둘은 패가 망신 당한다는 게 어부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애터미 사업은 스프린트이자 마라톤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스프린트는 단거리 경주를 스프린트라고 그러죠. 초기에요. 앞에서 말한 지금 추진력을 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밑에서 다리를 잡아다니는 놈이 많아요. 체면, 자존심, 가족의 반대, 그 다음에 화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강하게 추진하지 않으면요, 그건 거의 힘들어요. 거의 힘듭니다. 우리가 뭔가 이루려고 할 때 밤잠을 안 자고 며칠을 하는 수가 있어요. 사업을 해도 그렇고, 기한을 해도 그렇고, 공부를 해도 그렇고, 논문을 써도 그렇고, 한번 쓰기 시작하면요, 정말 밤잠을 안 자고 합니다. 그렇듯이 초기에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비행기가 이루어가려고 할 때 활주로를 달립니다. 그때 엔진 소리가 가장 커요.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양력을 받아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로켓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위성 올라가는데 과학자들에 의하면 지구에서 올라가서 일정까지 올라가는데 연료의 절반을 쓴답니다. 나머지는 그냥 가면 돼요. 추력을 붙으면. 그런 식으로 초기가 중요합니다. 스프린트란 말이에요. 초기에는 힘껏 달려야 돼요. 힘껏. 그러나 이렇게 힘껏 달릴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식으로 전력을 해서 달리다 보면은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일단 어느 궤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장기 레이스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장기전이에요. 마라톤이지 단거리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초기에는 스프린트로 힘을 추력을 해야 되고 나중에는 장기적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마라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대구 세계 육상 경기대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선 많이 본 사람과 들어갔지요 이게. 이 양반은 인상을 있는 대로 쓰고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인상을 이렇게. 자, 여러분 앞에 나온 리더들이 2년 또는 3년 동안에 그 정도 소득을 올린다고 해서 허풍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 사람들 능력이 탁월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승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과학적인 원리예요. 이건 아무리 개인 회사에 오래 근무해도 그 법칙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래요. 자기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주고받는 관계이지 받기만 할 수가 없어요.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소외됩니다. 그건 우리 지금 사업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중간에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두꺼비 파리 잡아먹듯이 꾸벅꾸벅 눈만 하고 몸만 받아먹고 앉아있지 도대체가 움직이질 않아요. 두꺼비 파리 잡아먹는 거 보셨죠? 몸으로 움직여 잡아먹는 거 아니고 혀만 이만큼 내가지고 잡아먹고 또 눈만 끄먹끄먹 앉아있죠. 인간 세계에서는 그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인간관계가 무너집니다. 인간관계는 반드시 투웨이지 원웨이가 아니에요.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지 일방적으로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결단의 속도가 중요하니까 자세하게 시여처녀 후의 탈토처럼 처음에는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시면 칼같이 결단해서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